마리우폴 함락 작전에 나선 뒤 동부 지역에 대한 본격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윤건영 예비후보가 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전현직의 재대결로 펼쳐집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세를 과시하고 상대에 대한 공세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군소정당의 지방선거 후보군이 4년 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양당 구도로 굳어진 선거에서 다당제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지역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자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겨우 불씨가 살아나나 싶던 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협상 결렬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며 감정의 골만 깊어진 가운데 윤건영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3인이 각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 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윤건영 예비후보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3시 안 되면 둘이라도 하겠다며 나란히 섰던 심의보 예비후보도 이번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김진균 예비후보의 단일화 방안 제안 이후 주말 논의를 시작했지만 김 후보 측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진균 후보 측의 태도를 보면 애초부터 추진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주말 3자 단일화 실무 협상에 참여했던 김진균 예비후보 캠프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여론조사 조건을 둘러싼 오전 협상은 오히려 상대 측 반대로 결렬됐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는 1시간여 안에 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건 책임 시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결렬된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다시 또 뭐 다른 수정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중에 이제 협의하고 전화를 했는데 결렬된 걸로 알고 파했다는 거예요. 심의보 예비후보는 윤건영 예비후보의 3자 단일화 결렬 선언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후보 모두 현직 교육감에 대항하는 3자 단일화는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거라며 일제히 자신을 향한 무산 책임론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는 모두 오늘 저녁 7시 약속됐던 마지막 3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를 포함해 무소속 출마까지 3파전으로 이뤄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국민의힘 조기령 두 예비후보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결을 벌였습니다. 첫 문은 상대에 대한 공세로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우건도 조기령 후보. 우건도 후보에 대한 미투가 불거지며 당시 조기령 후보가 우건도 후보를 1.33%포인트 차로 이기고 시장직을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다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우건도 전 시장. 4년 만에 전현직 충주시장들의 재대결 구도가 짜였습니다. 공식 등판 첫날, 충주 지역 도의원, 시의원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우 후보는 조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지난 8년의 무책임한 시정을 끊어야 한다며 라이트월드를 대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시설물 철거에 동원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것도 조 후보가 말하는 정직입니까? 연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도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우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민이 궁금해하면 언제든 설명할 것이라며 평가는 유권자 몫이라고 맞섰습니다. 출범 기자회견문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시민들이 아실 테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자들의 재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2008년부터 국회의원과 시장 등에 세 차례 도전한 무소속 최영일 예비후보도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초당파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내 8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전 선거 때 불거졌던 우건도 후보의 미투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공천 예외 원칙을 깼다고 비판했고 우 후보는 20년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은 거대 여야의 틈바구니 속에 생존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후보도 줄고 또 정치적 대립 국면에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유권자들을 향해 다당제를 위한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기호 3번을 달게 될 정의당. 이번 지방선거 충북에서 출마한 후 후보 4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구로는 청주시의원의 2명이 도전하게 되고 비례로 도의원, 청주시의원 후보 각각 1명씩이 나서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청주시장 후보를 냈지만 이번에는 단체장 없이 지방의원만 공천하며 청주에 집중했습니다. 청주시의원 비례가 5명으로 는 만큼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의회에 2석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주시의회와 충북도 비례에 이렇게 집중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군소 정당 가운데 단체장 예비 후보를 낸 곳은 최근 이두희 제천시장 예비 후보가 입당한 통일한국당이 유일합니다. 지역구 시군의원 예비 후보는 정의당 2명 외에 진보당 3명, 노동당, 우리공화당, 통일한국당 각각 1명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군소정당 후보군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안철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가시화되고 대선 직후 정치적 대립까지 격화되며 군소정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당 구도가 더욱 굳어지느냐, 군소정당의 진출로 다당제의 불씨를 살려가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는 12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재투표를 마지막으로 145명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지역구 31명, 기초의원 지역구 87명 등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받아 150명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지역구 31명, 기초의원 지역구 91명 등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토요일인 오는 14일까지 시군청과 읍명동 사무소를 통해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과 요양소 등에 머무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청을 하더라도 완치되면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인 내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인 27일에서 28일에는 전입과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도 충북의 대학들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데요. 새로 학과를 만들거나 일부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가 하면 입학 정원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4%대까지 추락한 세명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올해는 신입생 등록률을 8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줄여 신입생 정원을 217명 감축한 겁니다. 대신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와 호텔 경영학, 관광예식 경영학과는 강화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학과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전체 217명을 줄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학과 명칭 변경 부분, 그다음에 학과 분리 형태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신입생 등록률이 14%포인트 넘게 하락한 중원대도 대대적인 신입생 모집 정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미달학과를 중심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921명에서 755명으로 18% 넘게 줄이기로 한 겁니다. 또 생활체육학과와 축구학과,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유사학과나 중복교육과정은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그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학문 분야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전공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충북대는 생명과학과를 생물학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청주대와 극동대는 경찰행정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서원대는 미달된 국제학부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체육예술대학을 증원하는 등 대대적인 학제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대학이 20%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20%의 대학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의 경제나 굉장히 흔들리거나. 최근 10년 동안 줄어든 학령 인구는 191만 명. 신입생 감소와 대학 위기 문제를 대학 자체 구조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KTX 세종역 신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충북 민간단체와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세종역 신설 추진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을 대통령과 각 정당에 보내고 이춘희 후보에게 공약 철회와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청주 방서지구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법적 투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월 방서지구 주민 80여 명이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방서동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축허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신규 택지인 방서지구에 지상 6층 규모의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 단속에 걸리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난 17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범칙금을 내기 싫어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동 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만찬 건배주 6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영동구는 지역 와이너리인 도란원의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가 취임 만찬장의 건배주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는 투명한 연분홍색의 딸기와 장미, 체리, 복숭아 향이 나는 게 특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2번, 최우수상을 1번 받았습니다. 한편 영동군의 와인 산업은 2005년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본격 육성됐으며 현재 4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반기문 재단과 NGO 단체 대자연이 미래 세대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기 기후환경 리더 개강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전국 89곳의 대학생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국가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 보호 활동 등에 나섭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